네, 증시 콜라텍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이수아입니다. 저희 증시 콜라텍에서는요, 오늘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이 시장 공략할 수 있는 핵심 공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좋은 내용, 알찬 정보, 또 소중한 종목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시크릿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증시 콜라텍에서는요, 최근 시점에서 주목해봐야 할 국내 증시 핫 이슈들을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내일장에서 공략하기 좋은 단 한 가지의 시크릿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시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오늘의 공략주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생방송 안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에 대한 수익률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공략해드렸던 현대무백스 단기간 안에 2.4%의 상승률을 달성을 해줬고요. 또 남북 경협주로 소개해드렸던 아난티가 1.68%의 상승률, 2차전지 수혜주로 공략해드렸던 사마알미늄이 6.84%의 상승률 달성하면서 최고가 26,550원까지 터치해준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 보안주로 공략해드렸던 이스트소프트가 10%의 상승률, 화성밸브 역시 6.63%의 상승률 달성하면서 최고가 9,800원까지 형성해준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단 한 가지 시크릿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초대 수락 버튼까지 클릭해주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 콜라텍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요일 밤 힘차게 달려주실 주린이들의 히어로 영웅 전찬남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요일 밤 9시 남자 여러분들 계좌에 매주 좋은 종목으로 상승률이 큰 종목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려서 가짜 수익 아닌 진짜 수익 챙겨드리고 있는 증시 콜라텍의 히어로 영웅 전찬남입니다. 요즘 증시를 보면은 굉장히 조금 어떻게 흘러갈 건지 굉장히 조금 우리가 방향성을 좀 잡기 어려운 좀 시장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도 상한가 가는 종목 있고 하락 나오는 종목 있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다음 주도 아닙니다. 내일은 또 상한가 가능성이 큰 종목 오늘 영웅 전찬남이 정말 도끼를 품고 가져왔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앞으로도 다음에도 연말에도 2025년 마무리도 증시 콜라텍과 또 영웅 전찬남과 성공 투자하시면서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AI 버블론과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크게 유입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도주의 부재 속에서 일부 중소형주들의 반등이 있기는 했지만 양대 시장 나란히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다만 외국인의 1조 원 넘는 순매도세에도 불구하고 3,900선 방어에 성공을 했습니다. 저희 증시콜라텍에서는 오늘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이 시장 공략할 수 있는 핵심 공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인사이트와 전략 준비해 주셨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일단 뭐 현재 국내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변동성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는요. 네, 뭐 오늘 네. 같은 증시만 하더라도 그쵸. 코스피가 장중에 3,900선을 내주는 모습도 보여줬었고 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나 조금 낙폭을 크게 키워가면서 진짜 그냥 지난주에 주식 투자, 지난주에 삼성전자 산 사람들은 다 물렸다라고 볼 정도로 굉장히 시장이 최근 들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11월 19일 오늘 한국 주식시장은 어땠는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1분 정도만 짧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시간 한번 가져볼 건데요. 일단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딱 봐도 알듯이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에서 상승 종목이 많습니까? 하락 종목이 많습니까?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월등하게 더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소폭 하락했지만은 말 그대로 그냥 진짜 뭐 개미똥만큼이나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1,465원대로 현재가 유지가 되면서 시장에 조금 하락폭을 조금 어떻게 보면 부추기는 견인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외국인이 요즘에 무지막지하게 팔고 있어요. 진짜로 뭐 1조 2천억, 한마디로 바이 코리아가 아니라 빠이빠이 코리아라고 할 정도로 진짜 1조 2,596억 가까이 매도 포지션을 취하면서 실제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승하려고 하는데 나 위로 올라갈 거야 하는데 발목을 딱 잡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의 지수가 코스피는 몇 퍼센트 낙폭해왔나요? 마이너스 0.61% 하락하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4천선 깨지고 4천선을 회복하지 못한 채 3,929선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나 보시면 아시다시피 1% 가까이 낙폭을 키우면서 871선대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궁금할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던 코스피 4,250까지도 갔었던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했었던 코스피 5,000신대까지도 내다보는 그런 한국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단번에 코스피가 4,000선 깨지고 코스피도 4,000선이 뭐예요? 3,900선까지 내주는 모습 보여줬을까? 궁금하실 겁니다. 일단 영웅 전차남이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는 제 예상 추정으로 시장 국내 시장이 힘을 못 쓰는 국내 시장이 힘을 못 쓰는 이유를 제가 보는 한국 주식 시장에서 조금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첫 번째 이유 같은 경우는 일단은 미국 셧다운이 굉장히 장기화됐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40일 이상이나 됐었습니다. 근데 40일 이후에 처음으로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어떤 거예요? 고용 보고서였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정부가 셧다운 한마디로 문을 닫은 상태에서 40일 가까이 문을 닫은 상태에서 그 뒤에 처음으로 발표되는 경제 보고서다 보니까는 이 경제 보고서를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미국인들이나 또는 이런 미국 경제 전문가들 같은 경우도 이걸 믿을까 말까. 이게 진짜 확실한 건가? 셧다운이 이렇게 오래됐었는데 한마디로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에 따른 어떻게 보면 우려감 확산과 그리고 또 AI 버블론, AI 앞으로 더욱더 수요가 확산이 될까 말까? 이거 AI 계속 믿고 가도 될까? 라는 거에 대한 조금 기술주에 대한 불안감, 이걸로 인해서 미국 뉴욕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했고 그로 인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역시나 커플링하는 모습처럼 같이 하락 마감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대외적인 여건입니다.
그럼 국내 여건 중에서는 우리 한국 주식을 하락시킬 만한 그런 좀 부정적인 요인은 없었을까? 이렇게도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이것도 역시나 제가 생각하는 선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저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 같은 경우가 7,469억을 매수하는 모습 보였지만은 어제 그제만 하더라도 기관이 오히려 외국인과 함께 매도 포지션을 취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가 계속 어떻게 보면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대형주 위주로 조금 계속 매수 포지션을 취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뉴스 기사에도 그런 거 있었어요. 이제 국민연금 한국 주식 더 못 산다. 왜냐면 법으로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국민연금 또는 기관에서도요. 실제로 이거 한국 주식 더 살지 못하고 이제 팔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기관의 매도세 조금 연속적인 매도세, 한마디로 차익 매물로 인해서 한국 주식이 더 힘을 못 쓰는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여러 가지 국내 요인들도 많죠. 어떤 거 있습니까? 우리가 뉴스에서는 쉽게 많이 볼 수 없었지만은 최근에 이랜드 대전 쪽이었나요? 이랜드 쪽에 물류 창고에서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큰 물류 창고라고 합니다. 그 물류 창고에서 큰 화재로 인해서 사실상 조금 이런 배송이나 운송 업체에서도 크게 타격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팩트시트가 미국 쪽에서도 발표됐고 한국 쪽에서도 발표가 됐는데 사실상 이게 어느 정도는 좀 상이한 부분도 있어서 이거에 따른 경제적 불확실성도 확대가 돼서 국내 증시가 힘을 못 쓰는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많은 시청자분들 또 궁금할 거예요. 이런 시장에서는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 또 궁금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영웅 전차남이 여러분들의 좀 투자 습관이라든지 투자 매매 패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이 정답이다 이렇게 절대 말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영웅 전차남 같은 경우는 이런 어수선한 시장, 한마디로 방향성을 잡기 어려운 시장에서는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제일 먼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시장에서는 종목 선별이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공략하려고 하는 주식이 여러분들이 공략하려고 하는 주식 투자하려는 그 회사가 제2의 삼성전자가 될 회사인지 제2의 SK하이닉스가 될 반도체 회사인지 한마디로 아니면은 제2의 셀트리온이 될 또는 뭐 제약바이오 회사인지 아니면은 제2의 삼양식품이 될 식품 회사인지 여러분들이 식품 회사를 공략하든 바이오를 공략하든 반도체를 공략하든 2차전지를 공략하든 그냥 돌멩이 같은 종목인지 보석이 될 종목인지 여러분들이 조금 잘 선별하셔가지고 공략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나는 그런 거 몰라. 나는 돌멩이랑 보석이랑 그런 거 구분할지 몰라 하시는 시청자분들 계시면은 우리 방송 중간에 또 아나운서님께서 우리 증시콜라텍과 함께하는 방법 여러분들께 또 안내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내 방법에 따라서 우리 증시콜라텍 또 영웅 전차남과 함께 참여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상 사실상 뭐 주식 시장이 매수해도 좋은 그런 조금 시장이 좋든 나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린 기본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본이란 건 어떤 거냐면은 절대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는 계좌에 보유 종목, 공략 종목은 5개 이상을 오버하지 말자, 즉 초과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5개 미만으로 운영을 하면서 조금 리스크 관리도 함께 하면서 투자를 해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다. 안정적인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11월 달에는 이렇게 2가지 투자 원칙만 여러분들이 지켜서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요. 이렇게 조금 방향성을 잡기 어려운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방향성과 상관없이 꾸준하게 안정적인 투자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헷갈리는 장세 속에서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야 할지 또 어떤 종목이 내 계좌의 수익을 더할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 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저희 증시콜라텍 안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들 리뷰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사실
저도 다른 타경제 방송처럼 네네. 네, 계속 자랑만 하고 싶어요. 네, 자랑만 하려고 하면은 50분이 부족합니다. 이제 맞아요. 저랑 또 우리 이수 아나운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들께 35분밖에 주어지지 않았지만은 저는 그 귀한 35분 동안에 약 여러분들께 10분 정도를 할애해가지고 증시 콜라텍에서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한 번은 리뷰를 해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 코너를 준비해갔어요. 아나운서님, 네네. 제가 왜 이 코너를 한번 준비해봤을까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종목을 너무 궁금해하고 계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닐까요? 땡이에요. 그럼 뭘까요? 시장이 떨어졌으니까. 아, 시장이 예, 떨어졌으니까. 사실상 우리가 사실상 저도 그래요. 저도 집에 있는 와이프와 가끔 싸울 때 큰 일로 싸우지 않습니다. 되게 사소한 걸로 소소한 싸워요. 걸로. 맞아요. 네네. 마찬가지예요. 이 방송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도 아나운서님도 그렇고 굉장히 사소한 걸로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그쵸? 사소한 걸로 또 감동을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 아주 큰 것도 아닙니다. 영웅 전차남이 지난 한 달 사이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해 드렸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네, 실제로 지난 한 달 사이에 물론 방송하고 나선 다 올랐어요. 올랐지만은 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손실 중인 종목도 있을 거예요. 실제 방송 보시고 공략하신 시청자분들 가운데선. 근데 그런 시청자분들은 또 궁금할 거 아닙니다. 궁금할 거 아닙니까? 네, 이 종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나는 영웅 전차남의 증시 콜라텍 방송 보고 공략했는데 손실 중인데 이거 어떻게 될 건지 궁금하신 시청자분도 계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리뷰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한번 볼게요. 11월 12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어떤 겁니까?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해가지고 로보테마주로 현대무벡스 말씀드렸습니다. 현대무벡스 제가 왜 말씀드렸어요? 노란봉투법 수혜 종목이다. 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뒤이어서도 말씀드릴 거지만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한 회사니까는 이 회사 공략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방송 이후에 그 다음날에 저가 기준으로 하고요. 그리고 일주일 사이에 9,300원까지 상승 나오면서 실제 2% 가까이밖에 상승 못 났어요. 그러면 이 현대무벡스의 현재 주가 같은 경우는 실제로 11월 13일 방송 그 이후의 가격보다도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방송 이후에 공략하신 분들은 2% 이상 수익권에서 매도했으면 수익이겠지만은 보통 그런 분들보단 더 홀딩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리뷰 들어갑니다. 현대무벡스 네, 11월 12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요. 네, 그리고 제가 방송했을 때도 네, 이렇게 우리 엄마 김장 조끼 같은 경우로 훔쳐와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김장 조끼 입고 현대무벡스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이렇게 로봇 사진까지도 보여드리면서 이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물류 자동화 시스템이고 이제는 사람 대신에 로봇이 자동차를 비롯해서 여러 물류 공장에서 대신 일하는 시대가 올 거다. 현대무벡스 공략해놔라. 9,000원도 너무 싼 주가다라고 말씀드렸고 목표가 13,000원으로 말씀드렸죠. 방송했을 때 주가가 요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그 뒤부터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8,440원. 실제로 지난주 방송 보시고 현대무벡스를 공략하신 분들 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 이상 수익권일 때 매도하지 않으시고 장기적으로 영웅 전차남이 제시한 목표가까지 가져가려고 하셨던 분들은 현대무벡스 현재 손실권이에요. 그런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리뷰는 어떤 거냐면은 일단 홀딩해야 된다. 목표가까지 홀딩해야 된다. 왜? 이 회사가 단순히 네, 현대무벡스란 회사가요. 네, 이 회사의 돌발 악재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닙니다. 방송 당시의 주가보다도 네, 뭐 이 회사만의 악재만으로 네,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네, 지수 하락에 따른 주가 하락입니다. 삼성전자가 10만 전자가 깨졌어요. 현대무벡스라고 해서 멀쩡할까요? 아니거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의 지수 견인을 하는 대형주 원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회사가 하락하면 지수 하락도 당연한 거고 지수 하락이 있으면은 당연히 현대무벡스라든지 그 외 여러 회사들의 주가도 하락 나오니까는요. 이 회사 네, 단순히 이 회사만의 악재만으로 하락 나온 게 아니라 지수 하락 따른 주가 하락이니까 홀딩하셔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웅 전차남의 증시 콜라텍 보시고 현대무벡스 공략하신 분들은 현재 손실 중일 건데
네, 목표가 다시 말씀드리니까요. 네, 꼭 홀딩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는 현대무백스 없는데 공략해도 좋습니까?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도 계실 거예요. 공략하세요. 네, 이 회사 너무 좋은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잡초 같은 로봇 회사들 공략할 바에는 이 현대무백스에 네, 올인 하셔도 좋을 정도로 너무 좋은 회사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11월 5일, 11월 12일 이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어떤 거? 아난티라는 종목입니다. 이 아난티 같은 경우는 제가 소개드렸을 때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재명에서 바뀌지 않는 이상 네, 최소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이 종목은 목표가 그 이상으로 상승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계속 북한에 대화하자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최근에 한미 팩트시트가 좀 발표가 되고 거기서 주 핵심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네, 핵 잠수함이죠. 네, 핵 잠수함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건조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 위에 북한 같은 경우가 들들이 계속 날뛰었죠. 대결 구도로 가자는 건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실이 바로 해명했습니다. 뭐라고 해명했냐? 아니야, 싸우고 싶지는 않아. 그냥 오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게 뭡니까? 계속 대화를 하고 싶다라고 어떻게 보면 유화적인 제스처를 어떻게 보면 조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남북 경협 테마 같은 경우는 이 대화 같은 경우가 남북 고위급 장성이라든지 그 넘어서 북한이죠.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가 채널이 개선이 되거나 소통이 되거나 또는 그 외에 또 남북 관계가 조금이라도 지금은 경색되었지만은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기류로 바뀌게 되면은 제일 먼저 상승 나오는 게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남북 경협 테마가 상승 나오는 순서가 있습니다. 어떤 거? 첫 번째는 관광. 네, 북한이 돈벌이가 되는 거. 관광. 두 번째는 인도적 지원 테마. 네, 비료나 이런 거. 세 번째는 철도입니다. 관광 테마라고 하면은 아난티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어떤 거 있습니까? JST나라든지 펜스타 엔터프라이라든지 그 외 여러 회사들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난티는 제가 왜 상승 나온다 했죠? 네, 지금 현재 북한이 관광지구로 계속 밀고 있는 게 원산 갈마지구거든요. 근데 과거에 북한이 관광지구로 밀었던 거는 네, 금강산 따라가자 12,000봉 노래에서 나오듯이 금강산이에요. 네, 금강산에 유일하게 골프 레저 시설을 지은 이력이 있는 회사가 이 아난티입니다. 현재는 이 아난티가 대한민국에서 조금 대한민국 경기가 불경기다 보니까는 이 아난티라는 회사의 매출 악화도 있었다고 하지만은 근데 아난티 같은 경우 제가 11월 5일 방송에서 소개드렸을 때 이 회사는 차트로 가는 회사가 아니다. 재료로 움직이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보유하신 분들은 현재 손실권인 겁니다. 제가 아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8,000원대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렸을 건데 현재 주가 얼마입니까? 6,720원이죠. 네, 현재 조금 손실이 좀 심할 거라고 예상이 돼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라. 영웅 전천함이 자신이 있으니까는 이렇게 생방송을 통해서 11월 5일 방송에서 소개드린 종목도 다시 리뷰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사람도 없습니다. 손실 중의 종목을 누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리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영웅 전천함은 이 종목이 제가 제시한 목표가 10,000원은 찍을 거라 생각해가지고 다시 리뷰를 해드리는 거예요. 보유자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한 이 종목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매수해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난티에 이어서 세 번째 종목 어떤 겁니까? 10월 말에 여러분들께 10월 마지막 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사마알미늄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사마알미늄은 이것도 기억나네요. 방송에서 이 종목을 소개해드렸을 때 사마알미늄, 사마알미늄, 산화알미늄 매수 해놔 알미늄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이때도 제가 오늘과 좀 비슷한 옷을 입었고요. 단지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안경을 썼냐 안 썼냐 이 정도 차이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2차 전지 테마가 너무 잘 나가니까 뭐 LG 에너지 솔루션, LNF 그리고 포스코 그 외 관련된 회사들이 너무 잘 나가니까는 2차 전지를 제조하는 데 있어서는 한마디로 알루미늄 박 2차 전지를 감싸는 그 알루미늄 박이 필수다. 차세대 배터리 수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은 목표가 얼마 제시드렸죠? 35,000원을 제시드렸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외에도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도요타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정상회담을 했을 때 도요타 자동차 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 좋은 회사다. 도요타의 지분이 있는 회사고 유일하게 미국에 도요타 공장이 있기 때문에 도요타 수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종목 현재 주가 같은 경우가 23,400원입니다. 지수 하락할 때 역시나 이 종목도 같이 하락 나왔었던 회사인데 현재 주가 23,400원이지만 저는 지금도 너무 가격대가 매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현금 여력이 있다면 추가 매수하시고요. 만약에 이 종목 없다 하시면은 지금이라도 공략해도 좋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정도로 너무 좋은 회사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냥 홀딩 하셔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뒤에 그 다음 종목 같은 경우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은 그 다음 종목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종목은 사마 알루미늄에 이어가지고 제가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를 말씀드렸어요. 요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어떤 종목인지. 그 이스트 소프트가 자회사가 그 알집 그리고 알약 한마디로 이스트 시큐리티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스트 시큐리티. 그 이스트 시큐리티에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알집, 알약 그리고 그 외 여러 조금 프로그램을 조금 개발한 이력이 있는 회사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스트 소프트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을 때 어떤 이유로 말씀드렸습니까? 요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가 조금 이 딥페이크 한마디로 가짜 뉴스라든지요. 그리고 그 외 여러 금융기관의 해킹이라든지 이런 정보 보안에 대한 이슈가 한창 불거졌을 때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는 AI 수혜 종목이자 자회사인 이스트 시큐리티가 알약 알집 이슈로 있어서 이거는 그냥 AI 플러스 보안 회사다. 한마디로 두 가지 복합 테마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공략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종목의 목표가 같은 경우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35,000원까지도 제시드렸습니다. 근데 현재 주가 얼마예요? 23,400원. 그리고 방송 당시에는 이 회사의 방송 당시에만 하더라도 제가 말씀 잘못 드렸네요. 한 18,000원대입니다. 근데 방송 당시에만 하더라도 19,000원대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 종목 최소한 26,000원 그리고 제가 한 3만 원까지도 저는 무난하게 갈 수 있는 회사라고 보니까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이제 또 정리해 주시고 제가 최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흐름부터 전략까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생방송 안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리뷰까지 만나봤습니다. 가장 최근에 공략해드렸던 현대모백스부터 아난티, 사마알루미늄 그리고 이스트소프트까지 저희가 생방송 안에서 공략을 해드렸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단 한 가지 시크릿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 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계속해서 이어서 최종 점검까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네네. 제가 최종 점검까지 했어요. 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배 아파 하면서 화장실 가시느라 못 보신 시청자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칠판에 정리까지 해놨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현대모백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현대모백스 같은 경우는 목표가 13,000원 그대로 홀딩하셨으면 좋겠다. 목표가까지 보고 그냥 홀딩하세요. 이 종목 저는 최소한 목표가 13,000원이라 말씀드렸지만 2만 원까지도 가도 이상하지 않은 회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 이 회사는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했고요. 이로 인해서 노란봉투법 수혜 종목으로 분류가 되니까요. 그리고 현대모백스에 이어서 다 말씀드렸던 아난티, 최소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현재 정권 같은 경우가 현재 정부,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가 북한의 유화적인 제스처를 계속 취하고 있다 보니까는 저는 조만간 남북관계, 경색되어 있던 남북관계가 물꼬가 좀 트일 거라 봅니다. 물꼬 트이는 순간 뭐가 올라간다? 관광 테마 중에 대장 종목인 아난티가 올라간다. 왜? 북한 금강산에 레저 시설을 지었던 이력이 있었던 회사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사마알루미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없는 분은 지금이라도 산화알루미늄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 좋은 회사다. 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나트륨 배터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이게 조금 이 얘기 하려면 1시간이 넘는데 1시간으로 부족하지만은 어쨌든 전기차에 꼭 들어가는 2차 전지 배터리에는 우리가 그 화재 가능성 같은 경우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열 전도율을 낮추기 위해서 알루미늄 박호일을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알루미늄 박호일 같은 경우가 뭐예요? 라고 질문 주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집에 있는 주방에 들어가 가지고요. 근데 한번 서랍을 열어보세요. 알루미늄 박호일 같은 거 있죠? 여러분들이 캠핑할 때 꼭 그 알루미늄 박호일에다가 고기 구워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 호일이 그 알루미늄 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에 양극재를 제조하는데 꼭 필요한 게 알루미늄 박이다 보니까 전기차 시대가 죽지 않는 이상 이 삼알루미늄은 최소한 35,000원 간다. 적어 놓은 것처럼요. 그 다음 이스트 소프트 볼게요. 이스트 소프트 목표가 26,000원 제시했지만은 과거에는 4만 원까지 상승 나왔습니다. 왜? 이 회사의 자회사인 이스트 시큐리티가 알집 알약도 개발했고요. 그리고 이스트 소프트만 하더라도 AI 이 기술 하나만으로도 딥페이크까지 잡는 기술도 있으니까 AI 버블로 인해서 하락 나왔지만은 버블 우려로 인해서 하락 나왔지만 AI의 수요 같은 경우는 계속 확대가 될 거고 이걸로 인해서 이스트 소프트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목표가 그 이상으로 올라갈 거니까요. 영웅 전차남의 증시 콜라텍 방송을 지난 한 달 사이 보시고 공략주 나는 현대무백스만 있어 하시는 분도 있고 나는 현대무백스랑 아난티 있어 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나는 전부 다 있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현재 지수 하락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소개드렸던 종목이 잠깐 수익이었다가 손실 중이었는데도 여러분들께 다시 이렇게 제 귀한 방송 시간을 잠깐 써가지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리뷰해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자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방송 보시고 공략하셔서 보유하신 분들은 손실 중이라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당장 눈앞에 있는 나무 보지 마시고 숲을 보라는 말이 있듯이 좀 장기적으로 들고 가셔서 목표가까지 홀딩해서 이 어려운 대한민국 주식장에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동안 저희가 생방송 안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리뷰까지 자세하게 만나봤습니다. 가장 최근에 공략해드렸던 현대무백스부터 아난티, 삼알루미늄 그리고 이스트소프트까지 저희가 생방송 안에서 공략을 해드렸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단 한 가지 시크릿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 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의 증시 핫 이슈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이슈 준비해 주셨나요? 일단 11월 19일 이 시장에서도 네, 우리 대부분 조금 좋지 않은 시장의 모습 보여줬는데도 그쵸?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있었어요. 오, 네네. 근데 사실상 이렇게 조금 국내 증시장 같은 경우가 이런 대외적인 압제와 국내적인 이런 요소로 인해서 좀 약세장이 좀 지속이 될 때는 테마주들이 조금 상승 나오는 모습이 있어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한성기업이 상한가 가는 모습 보여줬었고요. 천일고속도 상한가 가는 모습도 보여줬었고 그리고 장중에 상한가 가까이 상승 나왔던 회사로는 동원수산이 있었고요. 한마디로 조금 테마주들이 조금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최근 들어서 월요일부터 오늘 수요일까지 상승 나왔던 종목들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 흔히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참 좋은 여행, 그 다음에 노랑풍선,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동원수산, 동원산업 이런 회사들이 조금 상승 나왔는데 왜 이제 상승 나왔는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많은 회사들 가운데서 딱 세 가지만 초이스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한성기업, 그 다음에 천일고석, 그 다음에 또 국민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 게임주라고 할 수 있는 NC소프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일단 한성기업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 한성기업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겁니까? 이 중국이 일본산 그 해산물에 대해서 수입을 중지하겠다라는 통보를 해가지고 갑자기 대한민국의 수산물 업계에 관련 종목인
네, 수산물 업계 수산물을 좀 가공해가지고 식품을 만드는 한성기업이 상한가 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한성기업이 바로 상한가 가는 모습 보여주면서 신라 SG, 동원수산 같은 경우도 역시나 동반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었고요. 실제로 이 한성기업 같은 경우가 그럼 어떤 회사인지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되잖아요.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성기업은 여러분들 조금 어렸을 때 이런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김밥을 만들려고 마트에서 김밥을 만들려고 조금 게맛살 같은 거 사가지고 냉장고 넣을 때 전 일부러 그거를 먹었어요. 오, 그냥 게맛살 먹어본 기억 없어요? 저 먹어봤죠. 아, 맛있지 않나요? 김밥 싸실 때 옆에 있는 거 조금씩 먹어봤죠. 한 번 먹으면 멈출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그 정도로 이게 은근히 맛있어요. 엄마가 이렇게 조금 갑자기 추억에 잠겨서 또 삼천포 빠졌는데 넘어가도록 할게요. 엄마 한마디로 게맛살 같은 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한성기업이라는 회사가. 그리고 어묵바 같은 거 있죠. 어묵바 같은 경우나 좀 핫바 같은 거 만드는 회사가 또 이런 회사예요. 이 한성기업 같은 경우 그렇다면은 궁금할 겁니다. 단순히 그냥 이런 테마거리로 올라간 갑자기 상한가 간 회사입니다. 네, 매수해야 될까 매도해야 될까? 제가 드리는 의견은 매도해야 된다. 바이가 아니라 셀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단순히 이런 테마거리, 이슈거리, 갑자기 그냥 뉴스 속보로 인해서 상한가 간 회사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날에도 추가 상승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 이건 저는 도박, 즉 한마디로 박도랑 비슷한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갑자기 오늘 새벽이라든지요, 내일 아침에 갑자기 이제 중국 쪽에서 또 말이 바뀔 수가 있어요. 또는 일본 쪽에서 조금 수그리는 모습을 또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조금 중국에 대해서 좀 다운되는 모습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바로 실망 매물, 차익 매물 나옵니다. 물론 그렇지 않으면은 내일 또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할 수 있겠지만은 근데 또 내일 어떤 이슈로 어떤 테마가 상한가 갈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또 그쪽으로 수급이 집중되다 보니까 여긴 수급이 또 소외가 되면은 또 차익 매물 나올 가능성이 커요. 내일 추가 상승 나올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공략하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매도해가지고 현금 확보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천일고속 볼게요. 이 천일고속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네, 요즘 최근 들어서 종묘 앞에 세운 상가 재개발 이런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조금 노후화된 건물 한마디로 우리 조금 서울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조금 노후화된 곳의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요즘 말 많이 나오고 있는 서울의 조금 이런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세운 상가 재개발 또는 서울 강남 고속터미널 이것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여기서도 네, 지금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지금 고속터미널 재개발하는데 왜 천일고속이 상한가가 나왔는지 우리가 살펴볼 거냐면은 천일고속 같은 경우가 어떤 게 있냐면은 이 그 서울 강남 고속터미널에 어떤 게 있는지 아십니까? 신세계백화점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 땅의 지분이 있는 회사가 땅의 지분이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가 있는 회사가 천일고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고속터미널, 강남 고속터미널을 재개발한다고 했을 때 이 회사의 주가가 갑자기 상한가가 간 건데 그렇다면 이 회사 매수해도 될까요? 매도해도 될까요? 저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매수해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매수해도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근거 중에 하나는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700억대라서 조금 불안한 모습도 있지만은요. 근데 최대 주주의 지분만 하더라도 86% 가까이가 있는 회사입니다. 한마디로 최대 주주의 지분이 높은 회사다 보니까는 이 회사의 주가 움직임이 있을 때는 굉장히 조금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한마디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는 이 방송 시청하신 시청자분들이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크게 근데 조금 불안해하지 않으시고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회사가 이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거에는 이 회사가 8만 원, 9만 원까지도 있었던 회사입니다. 갔었던 회사예요. 상승 나왔었던 회사입니다. 근데 현재 주가 같은 경우가 오늘 상한가가 49,200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내일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상한가 갔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회사가 조금 주가가 하락했을 때 매수했으면 좋겠습니다. 45,000원 또는 43,000원 사이에 하락 나왔을 때 공략을 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이 회사에 대한 매수 의견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국민의 어떻게 보면 국민 게임주라고 할 수 있는 NC소프트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이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오늘 아이온2라는 어떻게 보면 RPG 게임을 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중에 13% 이상이나 낙폭을 키우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아이온2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들한테는 리니지로 유명했던 회사예요. 그리고 이 NC소프트 같은 경우가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장중에 14%나 낙폭을 키우는 모습 보여주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걱정 많을 겁니다. 왜? 한때는 2021년만 하더라도 주가가 100만 원이 넘었었던 회사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일단 드리고 싶은 투자 의견은 바로 말씀드릴게요. 매수 의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토론방 같은 경우만 본다 하더라도 매도해야 된다. 이 회사 매수하는 순간 육개장 먹어야 된다. 아따 막 구호 왔는가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조금 비아냥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회사에 가장 크게 물려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회사 투자했다가 가장 크게 손실 중인 투자자가 누군지 알아요? 안 아시면 누군지 알아요? 누굴까요? 힌트 드릴까요? 네네. 성이 빈 씨. 빈? 저는 빈진호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요. 빈진호. 누굴까요? 웃겼어요. 누구냐? 빈살만 씨예요. 빈살만. 빈살만. 사우디 석유 부자 빈살만 씨예요. 빈살만 왕세자가 이 회사 매수했다가 왕거지가 될 가능성, 왕거지가 됐다는 소식이 들릴 정도로 이 회사에 얼마 정도 투자했는지 알아요, 아나운서님? 얼마나 투자했을까요? 빈살만이면 진짜 엄청난 금액을 투자를 했을 것 같은데 이 회사에서 조금 돈 벌어서 네옴시티에 투자를 해보겠다고 1조나 투자를 했어요. 1조나. 1조요? 근데 이 빈살만 씨가요. 2025년 2월만 하더라도 이 회사에 대한 주식 평가액이 마이너스 70%랍니다. 마이너스 70%. 여러분들 견딜 수 있어요? 빈살만 씨는 마이너스 7천억이어도 견디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NC소프트 없는 사람은 지금이라도 사세요. 빈살만 씨보단 더 싸게 들어가는 겁니다. 빈살만 씨는 마이너스 70%가 본전이 돼야 매도할까 말까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사도 최소한 20% 이상 수익 볼 수 있는 회사다. 저는 이렇게 빈살만보다 싸게 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걸 위로 삼고 조금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공략해도 좋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 저 꼭대기층에서 보유하신 분들은 빈살만도 견디는데요. 힘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조금 증시에서 좀 상승 나왔었던 테마와 종목 그리고 이슈거리에 대해서 또 제가 보는 시선에서 조금 방향성 말씀드렸고요. 그리고는 이제 영웅 전참이 말하는 대로라고 해서 조금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난주였습니다. 지난주 11월 12일 방송에서는 서진오토모티브라는 종목이 갑자기 상한가 갔어요. 근데 제가 이때 방송에서 이렇게 조금 김장 조끼 입고 나서 이 종목을 뭐라 말씀드렸을까요? 매도해야 된다. 상한가 갔을 때 이 종목 그 다음 날에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지만은 추가 상승 기대해 보고 공략하려는 사람들 피똥 싼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보세요. 11월 13일에 진짜 윗꼬리 달고 쭉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쭉 물 미끄럼틀. 한마디로 후름 라이드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한마디로 영웅 전차남의 지난 11월 12일에 오늘의 그날의 핫 이슈 종목이었었던 서진 오토모티브에 대한 방향성을 한 귀로 듣고 흘리지 않고 집중해서 보신 분 가운데서 공략하셨던 분들은 물 미끄럼틀 타서 한강 생각난다. 지금 한강 들어가면 굉장히 추울 텐데 하겠지만은 영웅 전차남의 그날의 핫 이슈 종목 보고 서진 오토모티브 공략하지 않으신 분들은 최소한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 지켜서 이렇게 조금 추운 날에 붕어빵이라도 사 먹을 수 있는 돈 버셨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오늘의 핫 이슈가 제가 이야기하는 게 매수 매도 의견 드리는 게 다 맞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맞지 않는 경우보단 맞는 경우가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투자하는 데 있어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나는 나 이것저것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영웅 전차남님이 직접 코칭해 주세요. 1대1은 안 돼요. 1대1은 안 되지만 그냥 영웅 전차남 선생님이 매수하라는 종목 매수하고 매도하라는 종목 매도해서 수익 보고 싶어요. 가짜 수익 아닌 진짜 수익 보고 싶어요. 하시는 시청자분들 계시면은 오늘 방송하면서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여기 대왕 QR코드가 아닌 그냥 QR코드입니다. 여기에다가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들이대세요. 사진 찍으란 말 아닙니다. 들이대세요. 그러면은 영웅 전천왕과 함께 할 수 있는 게시판 링크 나오는데 클릭해서 함께 해주시게 되면 오늘 영웅 전천왕이 준비한 제2의 한성기업 종목 준비했거든요. 이 종목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개해드리고 공략시켜드려서 수익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증시 핫 이슈 살펴봤습니다. 한성기업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을, 천일고속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 마지막으로 아이온투 공개유 하락한 NC소프트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단 한 가지 시크릿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빠르게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을까요? 일단 오늘 저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2의 한성기업입니다. 제2의 한성기업. 이제 네, 방송 네.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이 종목을 3분만 얘기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오, 좋습니다. 네, 3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증시콜라텍과 또 영웅 전천왕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3분, 즉 180초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웅 전천왕과 함께 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냥 TV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통해 증시콜라텍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바로 말씀드릴게요. 이 회사 식품 회사입니다. 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제2의 삼양식품이 될 수도 있지만은 아니면은 오늘의 상한가 간 회사만큼이나 크게 조만간 이런 말을 방송에서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시세가 폭발할 수 있을 정도로 상승 가능성이 큰 종목일 수도 있어요. 왜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여기까지 가서 빨강색으로 칠하기 어려워서 그냥 빨강색 체크박스 쳤습니다. 간장, 된장, 고추장 등 우리 한국 사람이 음식을 해먹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간장, 된장, 고추장을 그걸 제조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또한 한마디로 이런 발효기술 제조해가지고 진짜 우리 식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식품 회사입니다. 근데 제가 이 회사를 왜 가져왔냐면은 다음 이슈 볼게요. 일단 최대 주주의 지분만 해도 59%예요. 그냥 그 직장 다니시면서 바쁘신 현대인 분들이나 집에서 살림하시느라고 힘드신 전업주부분들이 매수하시거나 투자를 하셔도 안정적인 회사다. 왜? 최대주주 지분이 59%나 있으니까요. 자, 패스.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회사는 이렇게 수많은 식품 회사들 가운데서 저는 오늘 한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일단 오늘 상한가 간 회사가 한성기업 하나입니다. 하지만 좀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조금 긴장 관계가 계속 고조가 된다고 하면은 오늘은 한성기업이 상한가 같지만은 내일은 영웅 전천왕이 준비한 천일염 수혜주가 상한가 갈지도 몰라요. 이 회사는 요리 에센스 연두해요 이거를 만들었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연두해요 말고도 그 외 어떤 겁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수많은 음식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 우리가 마트에서 한 번씩은 사 먹어봤을 만한 그런 카레든 소스 등 그런 걸 제조하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제가 왜 이 회사를 준비했는지 이제부터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여기서 일본의 새로운 다카이치 총리, 이분 굉장히 멋진 여성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있습니다. 근데 계속 지금 어떻게 보면 긴장 고조가 계속되고 있어요. 최근에 대한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중일 관계가 꼬인 중일 관계 같은 대만을 사이에 두고 꼬인 중일 관계 같은 경우가 풀릴 실마리가 안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 있습니까? 처음에는 중국 같은 경우가 우리 일본으로 여행 안 보낼 거야 중국인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반사이익으로 참 좋은 여행, 노랑풍선 그 외 여러 소비 테마들이 상승 및 상한가를 갔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우리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로 인해 가지고 너네 해산물 못 믿겠어. 우리 중국에 너네 수산물 받지 않을 거야. 수입 금지 하니까는 갑자기 한성기업, 동원, 수산 같은 경우가 상한가 및 상승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일본에 대한 여행도 막았어요. 중국이. 그리고 수산물도 막았어요. 그 다음은 뭘 막을까요? 중국인들은 소금 안 먹을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23년에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로 인해서 천일염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있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봐야 될 거는 소금 테마를 봐야 돼요.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회사 천일염 품귀 현상으로 인해서 며칠 내내 상한가를 갔었던 회사입니다. 천일염 품귀 지속으로 인해서 계속 상한가 갔었던 회사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회사는 짜잔 보시는 바와 같이 천일염을 신안 바다에서 천일염을 가져와 가지고 제조했던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는 천일염 수혜 종목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줬던 회사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 29,250원 굉장히 쌉니다.
근데 제가 제시드리는 목표가 얼마다? 35,000원 제시드립니다. 저는 여행, 그 다음에 수산물, 그 다음은 천일염 테마가 상한가 갈 거다라고 보니까 지금이라도 공략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회사 저는 30% 이상 충분히 상승 나올 수 있다 보고요. 이 회사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의 클로징 멘트와 함께 정식 콜라텍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이슈부터 오늘의 공략주까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현명한 투자 판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